자, 과거에 우리가 재벌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문어발식으로 오만 사업을 다 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재벌들이 커피숍하고 빵집하고 재벌들이 건설사하고 그래서 재벌들이 컴퓨터 만들고 병원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재벌이 만든 아파트에서 재벌 병원 다니고 재벌 컴퓨터 쓰고 재벌 전화기 쓰고 재벌 통신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의 또 모든 전자기기는 재벌, 요즘은 주방도 재벌, 약도 재벌, 학교도 재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의 일생이 그냥 재벌이 만드는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 태어나서 재벌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재벌들의 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 심지어 뭐 재벌이 꽃집에도 개입돼 있다. 뭐 재벌이 무슨 식당도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이제는 좀 과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나 또 감시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에요. 자,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재벌의 본능적인 확장은 아무리 이 법이나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제재를 해도 막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해외에서도 과연 대기업이나 이름난 기업들이 이런 일까지 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IT 기업들의 신기술을 사지요. 제값을 주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기술들을 구글이 유튜브를 사들이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대기업들이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고 빼돌리고 이런 좀 추잡한 짓거리를 하지요.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오프라인의 재벌들의 행태가 아니라 온라인의 재벌이 더 문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이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야말로 문어발식으로 안 하는 사업이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이런 온라인의 인터넷상의 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해요. 지금 사실상 뉴스를 신문으로 보느냐, 방송으로 보느냐, 포탈로 보느냐, 포탈로 대부분 보잖아요. 언론사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기사를 만들지 않으면서 언론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언론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찾아요? 네이버 가서 제일 많이 찾습니다. 식당을 뭘 보고 제일 많이 가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 선전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해요? 네이버에 있는 자동차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영화를 어디서 보고 이렇게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정보를 얻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평을 보고 갑니다. 소개를 보고 가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게임까지도 관여하고 웹툰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이 다 합니다. 이런 문어발식 분야 확장, 특히 최근에 네이버가 카카오와 함께 금융회사처럼 또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또 네이버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금융기업처럼 가고 있어요. 자, 최근에 보면 은행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은행 지점들을 너무 많이 문을 닫으니까 이 금융감독원 이런 데에서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부분에 조사를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솔직히 은행 지점들이 저렇게 없어지는 부분은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디지털 디바이드로 그야말로 은행에 지점이 없이 컴퓨터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은행의 지점이라는 게 사회 공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곳곳에는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은행의 지점들을 다 없애버리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돈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은행이 점점 더 부자들을 위한 이 뭡니까? 프라이빗 뱅크, PB들만 상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서민들이 은행에 드나드는 거는 별로 뭐 환영하지도 않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행이 변모해 가는 게 옳으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 인터넷 금융, K뱅크니 카카오뱅크니 이런 인터넷 금융회사를 허용해주고 또 LG페이니 삼성페이니 뭐 롯데니 전부 재벌회사들이 다 페이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당연히 지금 네이버가 또 그런 데 뛰어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인터넷 재벌, 포털 대기업들을 이런 거는 누가 도대체 통제를 하는가? 왜 이런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가? 특히 좌파 정치인이나 정권은 철저하게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정부가 금융하고 IT 기술을 결합해서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IT 지불 보안 기술이죠. 이걸 육성하고자 한 거는 그야말로 IT 기업들을 키우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산업은 그와 관련 있는 신생 어떤 이 창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핀테크를 허용하고 나니까 막상 네이버가 그냥 시장을 다 먹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네이버는 누구와 경쟁하나라는 경제부장의 기사가 났어요. 지난주에 네이버가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 네이버 은행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는 네이버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고 비판하지 않는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는 이미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까지 가능하게 돼버렸어요. 네이버 통장도 출시가 됐어요. 조만간에 자동차 보험도 네이버가 직접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법적으로 은행도 아니고 카드회사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니에요. 언론사도 아니면서 뉴스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검색 시장의 70%를 독점하는 그냥 디지털 독점 포털 기업입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뭘 생산해서 만드는 건 없어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없어요. 그냥 포털이라는 게 뭡니까? 관문이라는 뜻이잖아요. 병목, 관문. 게이트에 앉아가지고 입장료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 영업이익이 80%가 늘어난 것도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도 네이버 안에서 해야 장사가 되니까 네이버가 다 모아놓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금융시장까지 장악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한국에 네이버라는 포털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옷, 취미, 뭐 식당 먹으러 가는 거, 뭐 구두 사는 거, 반지 사는 거, 액세서리 사는 거 다 하잖아요. 영화 보는 것부터 시작해. 네이버가 없으면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네이버에서 정보를 취하고 그러다 보니 네이버와 연결된 망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 소매 금융에 지금 강점이 있는 KB가 전국의 오프라인 지점 하루 방문자가 20만 명인데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요 2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 접속자의 97%가 통장 조회와 이체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넷으로 통장 조회나 이체 업무를 못하는 사람은 디지털 낙오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네이버가 수신, 즉 예금을 못 받는다고 하지만 조회와 이체 업무만으로 기존 은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기존 은행 업무를 여기에 칼럼을 쓴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비 올 때 우산 뺏어가는 식으로 영업해온 대형은행들이 정부가 보호막을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데 이 시장에 지금 새로 참여하는 핵심가들이 그야말로 은행의 그동안의 은행의 이 나쁜 행태들을 고치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혁신이 되는데 그래서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가가 또 다른 독점 대기업이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게 은행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이 와서 그 은행을 대신해서 또 다른 재벌이 한다면 그건 옳은 건가?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시총 49조짜리 네이버가 금융업에 진출하도록 길 닦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조짜리 핀테크 기업 49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적으로 이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육성되어서 그 기업이 금융업을 하도록 성장을 시켜서 은행과 겨루도록 해야지, 네이버가 그야말로 은행을 하는 게 그건 삼성은행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금융 이력이 부족해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을 위해 여기에 뛰어들겠다 하지만은 그걸 말하려면 그냥 은행 라이센스를 하나 받는 게 맞죠. 그거는 지난번에 타다 택시가 택시 혁신을 한다면서 뭐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한다고 거창하게 거짓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정부 통제 아래 있는 거는 은행이 그야말로 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국가의 예금자 보호 업무 역할까지 하는 공적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지점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지 없애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지점을 없애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에 지금 무한정의 이런 인터넷 은행들을 왜 허용해 줘야 되는가? 차라리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 은행을 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은행 숫자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인터넷 금융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도 은행 지점을 만들어라든가 은행 업무를 하려면 네이버도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만들어라고. 핀테크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핀테크 기업이 아닌 그야말로 지금 거대한 재벌을 이 핀테크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핀테크 하는 거는요. 핀테크가 뭐냐면 그야말로 여기에 핀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이낸스,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뜻과 이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핀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해서 인터넷 정보 기술이 결합된 형태를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점점 이 금융 사업이 인터넷으로 행해지는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핀테크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 사고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안 장치를 강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핀테크의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이 지난주에 의회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4개를 올해가 청문회장에 세웠어요. 독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거대한 기술 기업,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줄여서 빅테크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해체해야 된다. 과거에 미국이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1910년 전으로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나 록펠러의 철강회사 또 미국의 여러 큰 은행들을 다 독점 금지법을 만들어서 해체한 것처럼 이것들 지금 인터넷 공용 기업들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미국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들 기업이 검색이나 온라인 상거래 등 본연의 부분에 집중하는데도 미국에는 거기에서 너무 크다. 그래서 자꾸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기업을 사들여서 점점 커지고 있다. 해체해야 된다. 한국같이 만약에 본연의 영역이 아니라 네이버처럼 온갖 사업을 다 했다면 미국에서는 불러가지고 벌써 토막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이런 이 포탈 대기업들을 육성해서 뭐 빅테크, 뭐 구글처럼 키워야 된다. 이런 헛소리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출 기업도 아니고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국내에서 뜯어먹고 사는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 재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해외로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걸로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망을 가지고
국내에서 계속 그냥 오만 사업을 다 해서 남을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 국내 은행 카드 등은 우리는 지점 운영하고 이러는데 고객 편하다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키워주냐.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런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에 30만원 한도의 후불 결제 서비스에 대해 은행들이 다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지난주에 6월 29일 이 하원 법사위 반독점 청문회에서요. 뭐가 나왔는가 하면 디지털 경제의 문지기들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다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지위를 다진다면서 자, 이것들을 갖다가 자영업자가 지금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 이들이 우리는 소상인의 친구다. 우리를 규제하면 자영업자가 피해 본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을 강조하고 뭐 소상공인 대출해 주려고 어쩐다 하는데 이제 이게 세계 대세가 될 거고 제가 장담컨대 1, 2년 안에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해체 내지는 엄청난 세금들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실현이 될 겁니다. 이거 나면요 미국에는 이 영세 중소기업들이나 또 중소상공인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더 늦기 전에 지금 이거 손 봐야 된다는 거.